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경제 얘기를 좀 해서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근데 안 좋긴 했는데요, 안 좋아도 한 달 전으로 회귀한 겁니다. 고작 한 달 전이죠. 여전히 S&P 500은 4,000 이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했던 초반에 뭐 3,500, 3,600 간다. 그게 좀 무색하게 만들죠. 근데 오늘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 파월이 난 계속 금리 인상할 거다, 일찌감치 내릴 그 의지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못을 박았죠. 이제 그 이유가 이 unemployed rate를 보면은, 그렇죠? 고용은 참 좋죠, 여전히. 최저치입니다. 거의 역대, 거의 뭐 밑바닥 수준인데, 다만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지만 제가 캘리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레이스를 보면은 소폭 높다. 왜냐면 여기 빅테크 그룹들이 많이 해고했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미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다라는 거죠. 그래도 3.9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보통 5% 이하면은 진짜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은 창창하고, 제가 옛날 방송 제가 얘기했던 걸 옛날에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하도 리세션이다, 그리고 전쟁 터지고, 전쟁도 그쵸. 제가 아버지랑 의견이 많이 달랐죠. 저는 초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했었는데 결국 그것도 그냥 그대로 가고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고유가의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미국 내 고용은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래서 이걸 밑바탕으로 계속 더 올리겠다라는, 달러 강세의 환율은 뭐 미국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좀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봤고요. 자, 사람들이 테슬라 모델 Y 가격이 한국에서 너무 비싸서 저래서 사겠냐. 근데 테슬라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귀신 같은 애들들이고 보조금 타먹는데, 그리고 시장 상황 반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인기가 없거나 내가 여기서 많이 팔아야겠다 그러면은 가격을 낮춘다라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유럽에서 모델 Y 레어 휠 드라이브, 후륜 구동, 그게 이제 오픈이 됐는데 굉장히 싸더라고요. 유럽에서 파는 거는 미국 대비해서 무려 2만 달러 이상. 근데 이제 동등 비교가 어렵죠, 이거는. 왜냐면 지금 cheapest 버전이니까, 그러니까 rear wheel drive가 미국엔 현재 없습니다. 미국엔 롱레인지부터 파는데, 어쨌든 모델 Y 버전이 엄청 싸게, 그리고 지금 유로 달러 패리티가 깨졌기 때문에 계산하기도 참 쉽죠. 지금 53,990달러라고 봐도 되겠죠, 제 입장에선. 유로입니다, 단위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include VAT랍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세금 포함 금액이라서 사실상 훨씬 더 싼, 이거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은 기가 베를린에서 만들어서 이게 지금 로지스틱이 없어서 더 싼 건가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그렇게 스페시파이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근데 유럽에는 굉장히 싸다. 아마 레어휠 드라이브면은 인산철을 썼을 것 같은데, 이게 BYD인지 아직 좀 더 이제 나오면 오픈하겠지만, 말도 못하게 싸다. 이게 진짜 싸네요. 53,990달러면은 이건 해도 너무한데. 그리고 지금 기가베를린의 램프업이 벌써 주당 2,000대랍니다. 이 회사는 뉴스만 얘기해도 너무 빨리 갑니다. 그리고 가을 전에, 연말이 아니라 가을 그 언저리에 3,000대가 꼴이랍니다. 그럼 벌써 이게 몇 대입니까? 1년에 주당 3,000대인데 너무 빨리 진짜 가는 거 아닌가? 정말 연말에 그냥 표시한 대로 30만 대 이상은 충분히 뽑을 것 같다. 그러니까 30만 대 생산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체제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면. 근데 양산이라는 게 이게 뭐 가봐야 하는 거라서. 근데 정말 생각보다 빨리 양산 체제에 들어가고 있고, 그 어떤 기업보다도 리비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몇 년이 걸리고 최근에 올라오는 것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분기별로 가는데 그게 큰 차이가 안 나죠. 원래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의 공장 셋업 되는 스토리들을 보면, 히스토리를 보면 그랬는데, 와, 이 회사는 상상 초월입니다. 정말 빨리 이 램프업을 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의 공략을 좀 더 초반에 지금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미국에도 좀 가격을 저렇게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낮춰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제, 좀 다행인 거는 트윗에 보니까 대기 시간이 좀 줄었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물론 내년 초에 일찍 받으시려면은 롱레인지여도 이제 인덕션 휠, 그러니까 옵션을 해야죠. 이거 만고의 진리죠. 비싼 거부터 먼저 주는.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나 플레드를 추천하는 거죠.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더라. 조금이라도 옵션을 더하게 되면 잘하면 올해 안에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냥 롱레인지 버전은 그냥 내년. 근데 좀 줄긴 줄었습니다. 살짝 줄었는데 휠을 옵션을 더하면 그게 확 빨라지더라. 그럼 변함이 없습니다. 비싼 거 먼저. 그래서 제가 포드 이야기도 할 건데요. 테슬라가 비싸다 그러는데 사실 포드도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마기 가격이 $8,475. 와, 이거 좀 너무 큰데요. 배터리 가격에 따라서 그 배터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테슬라 올리는 거 저리 가랄 정도로 포드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풀업하게 되면은 2023년형은 7만까지도 갑니다. 마기도 그렇게 이제 싼 차가 아니죠. 그리고 F150도 이미 올렸죠. 저렴하게 이렇게 푼다라는 얘기는 무색하게 뭐 테슬라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쉬핑 프라이스도 더 올린답니다. 거의 $1,000 이상 올렸는데 그냥 다 올리네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은 제가 볼 때 뭐 테슬라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쁜 게 뭐냐면은 지금 2022년에 예약하셨는데 이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 프라이빗 어퍼를 컨버팅해서 2023년으로 간다는 건데, 아니 그래도 기존 계약한 건 그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뭔가 이제 컨버팅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계약이 그럼 바뀐다라는 거죠. 이래도 되나?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 테슬라가 좀 더 양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거는 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은 F150 같은 경우도 되게 싼 버전이 있었죠, 진짜. 근데 뭐 배터리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좋을 정도로 이제 싼 버전의 F150 라이트닝이 있었는데, 그거가 사실상 가격이 올라가게 됐고 더 이상 레저베이션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레딧이나 커뮤니티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 저렴한 거는 그냥 쇼 하려고 좀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시작하지만 그 별로 안 팔고 저렇게 가격을 올린 것 같고, 사실상 주력은 저 윗단인데 고급 모델들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좀 소비자를 좀 장난친 거 아닌가, 우롱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싸게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모델들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고 사기도 어렵고 예약도 안 받고, 그리고 이미 가격은 올렸고, 그런 거 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테슬라가 오히려 좀 너무 솔직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는 거지, 다른 회사들이라고 뭐 그렇게 나은 것 같진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 결국 저렴한 모델은 별로 팔지도 않고 그냥 없애버린 셈이 된 건데, 그게 좀 아쉽더라.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가기 전에 이 플레드 핸들 요크죠. 핸들도 아니고 스티어링 휠도 아니고 요크인데, 요크에 이게 좀 이렇게 모서리 같이 나와서 그런지 이게 이제 까짐이 생겼다고 막 트위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2,000밖에 안 뛰었는데 내 플레드 S 이게 벌써 이제 이러면 좀 그렇긴 하죠. 품질이 참 별론데, 그럼 전 어떠냐? 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롱레인지로 저도 똑같이 요크 스티어링 휠인데, 저 이제 10,000마일 탔거든요. 10,000마일 가까이 탔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델 S FS 베타가 있어서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 아래 그냥 살짝 걸치기만, 이렇게 살짝 잡기만 해서 저는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필 앤 피니쉬, 그러니까 마감은 개떡 같아서 요 사이 열받긴 한데, 그거 말고는 이렇게 까진다라든지 아직까지 이런 식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아서 저도 요렇게 되면은 즉각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 트윗이나 이렇게 트윗을 보면은 솔라 패널 파는 CEO지만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진짜 재밌는 거는 여전히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 한국은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제가 뉴스는 보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걸 참 체감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근데 안 보이는 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겠죠. 일론 머스크가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요, 글로벌 워밍보다 low birth rate,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게 더 크다고까지 여기 일단 뒤에는 또 리스크는 글로벌 워밍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요 문장에는 애 안 낳는 게 글로벌 워밍보다 더 크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그리고 오버파퓰레이션 피어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거다. 그리고 재미난 것도 여기 얘기했는데,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패시미스틱,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하겠죠,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쵸. 근데 애를 낳으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은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참 뭐라 평하기가. 근데 또 아이를 보면 또 행복감이 있고, 저도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나요? 제 딸이나 이제 제 자손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확실히, 근데 제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더 있어진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은 어제 티모바일과 이제 손잡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프리미엄 커넥티비티에 이제 가입을 하면 테슬라 차량들도 이거 스타링크를 통한 통신, 그러니까 텍스트 보내고 전화하고 이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차를 폰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PCS를 진짜 이런 기지국을 정말 스타링크에 위성에다 다 까는, 참 대단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고, 차도 이제 그걸 다 연결한다라는 거는, 지금 테슬라 차량들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비디오들이 차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그런 정보들을 원활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왜냐면 우리가 고속 인터넷 환경에 웬만하면, 그러니까 집이나 직장에서 와이파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 우리가 돌아다니는 에리어에 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어서,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체감을 잘 못 하시는데, 제가 그 인구가 준다라는 거를 체감 못 하듯이 좋은 데만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인프라스트럭처는 개떡입니다. 요즘 미국 오면요, 눈이 제가 계속 지겹게 얘기하죠. 저 내셔널파크 가면은 폰도 안 터진다니까요. 고속 인터넷을 아무 데서나 쓰는 거는, 그거는 정말 축복인 겁니다. 아직 상당량의 데이터를 각 이런 모럴 비에이클이든지 옮기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데이터 송수신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에 있는 비디오를 꺼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진짜 필요할 때 테슬라가 그걸 접속해서 대용량의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지.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들. FSD 베타 트레이닝에서 이건 꼭 이제 그 비디오를 끄집어 와야겠다, 이런 것들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FSD 베타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막 감시당하고 영상들이 막 그러기에는 그 영상의 데이터가 HDMI에도 용량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 테슬라가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중요한 건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이 셀룰라이스로 요 정도 데이터만 2에서 4메가빗이죠. 바이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 정도만 되더라도 나중에 차량 간 어떤 정보 교환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차량이 스마트폰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있어서 군단 주행이라든지 굉장히 조그마한 데이터만으로도 그 정도는 어떤 오더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프라도 깔고 있으면서 자율주행까지, 이건 미친 회사라고
보여지죠. 예, 지금껏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설령 로보택시가 늦게 오더라도 이 회사는 엊그제 얘기했듯이 슈퍼컴퓨터도 있고요, AI 트레이닝도 있고, 뭐 이런 연계 프로그램들, 결국 스페이스X랑 테슬라가 이렇게 해서 연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유기적인 것들들 그러니까 사이드로 팔아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이 회사가 진짜 너무 혁신과 뉴스거리를 기술적인 면이나 너무 많이 던져줘서 계속 해보는 데까지 계속 또 많은 구독자님들의 응원 때문에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토요타나 파나소닉이 이제 손을 잡고 발빠르게 미국 내에서 배터리 공장뿐만 아니라 러 머티리얼까지 이제 수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나소닉 역시 미국 내에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미국 내에 건설되는 리스트인데요. 테슬라도 여기 보면은 캔자스에 이거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 빌리언 달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건 추가 익스펜션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 얘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 양이면은 여전히 지금 다른 추가되는 거 양에 비교해 보면 물론 토탈은 이제 이게 막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LG나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선두권에 있을 수 있긴 한데, 테슬라도 어마무시하게 자기도 익스펜드하고 있고, 기존의 네바다의 파나소닉 합작도 익스펜드하고 있고, 추가로 캔자스면은 여전히 우위는 계속 생산량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